2020년 8월 10일 국방부는 21에서 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전방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경항모가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이며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 보도하는 눈에 띄는 해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비록 아직도 강습 상륙함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항공작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묘가판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기 강습 상륙함이 단거리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를 포함하는 작전에 중점을 둔 항공 중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함정은 착륙한 항공기 혹은 상륙장갑차를 전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묘가판이 없을 것이며 미 해군의 신형 강습 상륙함인 USS 아메리카의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전에 LPH-2로 불렸던 LPX-2 사업에 대한 새로운 상세 내용이 2020년 8월 10일에 정부 당국이 발표했던 2021에서 2025년 대한민국 방위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함정의 새로운 시안을 발표했다. F-35B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큰 갑판이 있는 강습 상륙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계획은 작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더 큰 전용 항공모함의 구매 계획도 고려했던 숙고의 산물이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0월에 LPX-2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그와 동시에 단거리 수직이 착륙기인 F-35B의 구입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이는 추후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당국은 빠르면 2017년부터 F-35B의 구매에 눈독들이고 있었다. 전하는 바로는 LPX-2 디자인은 원래 한진중공업이라는 다른 조선사가 설계했던 뚱뚱한 선형인 대한민국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으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 원래 디자인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두 번째 독도함은 헬리콥터 착륙 플랫폼으로 분류되었지만 첫 번째 독도함은 개발 당시 대형 수송함으로 거론되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함정이 독도함보다 1만 2천 톤 더 크고 전반적으로 더 긴 약 3만 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새로운 시안은 두 개의 배기 굴뚝이 있는 상부 구조를 포함해 기존 독도급 함정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LPX-2의 확장된 상부 구조는 두 개의 커다란 새로운 팔각형의 기둥이 있고 전방 기둥의 앞쪽에 적어도 두 개의 커다란 고정 레이더 배열이 있다. LPX-2의 커진 비행 갑판의 앞쪽은 독도함과 비교해 사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아래 갑판에서 항공기나 장비를 올리기 위해 선미의 두 개의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기존 헬기 수송함은 한 개의 선미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는 전방 비행 갑판의 중앙에 있다. 이는 F-35B와 같은 단거리 수직이 착륙 고정익 제트기와 일상 작전을 하는 동안 사용하기에 불가능하진 않지만 불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도안은 함정의 갑판에 주차 혹은 이착륙하는 8대의 F-35B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UH-60P, 블랙호크 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MUH-1 수리온을 나타내는 두 대의 헬리콥터를 보여준다. 새롭게 발표된 개념의 도안은 매우 다른 상부 구조와 선체 중앙부 좌현에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대한민국 국방부의 초기 시안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것은 또한 갑판에 V-22 오스프리와 유사한 틸트로터 항공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또한 현대중공업이 작년 서울 메덱스 전시회에서 보여줬던 개념 도안에서 보여준 것보다 원래 독도함 디자인에서 덜 급진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 함정의 디자인은 한 개의 배연기관 굴뚝이 배치된 작은 상부 구조와 우측편에 두 대의 항공기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었으며 가장 주목할 것은 전면 갑판의 스키 점프대였다. 이 스키 점프대는 배에서 발진할 때 F-35B와 같은 단거리 이륙 항공기에게 향상된 성능과 강화된 안전을 제공한다.
그런데 왜 스키점프대가 사라졌는지 혹은 최종 LPX2의 스키점프대가 다시 복귀하게 될지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항공에 중점을 둔 것이 그 함정의 상륙전투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또한 불분명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함정은 항공기와 헬리콥터뿐 아니라 3,000명의 병력과 20대의 장갑차를 실어 나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요갑판 없이는 함정에서 중기갑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대한민국 해군이나 해병대에게 부족한 것인 중화물 인양헬기 없이는 비행갑판에서 심지어 중간급 기갑을 전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과 비슷한 크기의 함정에서 3,000명의 해병대라는 것은 낙천적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은 LPX-2보다 더 크지만 더 적은 해병대를 실어 나른다. 이것이 단기 긴급사태 임무를 위해 항공기를 줄인 상태에서 절대적인 최대 수용 능력을 반영했다면 가능할 것이다. 혹은 공군 구성군에 할당된 그 함정의 승무원과 인원을 포함한 수치였다면 가능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올해 말까지 디자인을 마무리 지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 2030년대 초에 첫 실무를 취역시키길 희망한다. 한국 사람들이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이 함정을 보유하려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함정의 최종 형태가 무엇이 되던 상관없이 그것은 다양한 지역의 위협에 직면하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그리고 전체로서 그 나라의 군대에게 중요한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지에 있는 기지가 맹공을 당했다고 할 때 북한과의 어떠한 충돌 시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F-35B를 발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다. 비모델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사용해 강화된 도로나 해변의 단순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고정익 전투기, 특히 F-35B와 같은 최상위급 항공기의 작전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경항모식 강습 상륙함은 대한민국 군대에게 군사력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는 더욱더 확실한 수단을 줄 것이다. 이것이 미 해군과 미 해병대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태평양 지역에서 경항공모함의 개념의 일환으로 이미 실험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 해양 분쟁 당사자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LPX-2가 실제로 무엇과 비슷할지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초점은 해군의 항공력 쪽으로 분명하게 이동했고 보다 전통적인 강습 상륙 작전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